음,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실은 근무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렇게 브라인드를 내린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마 묵계처럼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우리처럼 오늘 6건 투자 상담 예약이 6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계약된 것도 있고 또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막판에 이제 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고 오늘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 생각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뭐 속담으로 있습니다만 투자를 할 듯 말 듯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파시겠다고 49평이었는데 팔겠다고 했었던 그 주인분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막상 그리고 또 어제 거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바로 하루 전날 내놨는데 바로 아주 쉽게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참 이 아파트 거래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튜브 덕분에 오늘 노는 날인데도 계약이 성사가 되었고 또 계속 끊임없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6.17 대책 이후에 며칠은 한 3, 4일? 정말 얼음땡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문의가 거의 잠시 소강 상태였었는데 그 뒤로 한 사나흘 지난 다음부터는 예전에 작년 말 그만큼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투자 문의가 한 10건은 꾸준히 그리고 실제 와서 찾아와서 이제 투자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뭐 일산 아파트값 이제 급락할 것이다라고 막 우려되는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보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특히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아마 모르긴 해도 급매물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저는 걷어들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오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노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몰려든 걸 보면 그 투자자들은 앞으로 조정 지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산 백마마을 백마역 주변은 앞으로 시세가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넘쳐나는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부에서 20번 규제했는데 20번 다 올랐단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21번째 이번 달에 규제를 했는데 전 이게 좀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 4일밖에 안 간 거예요. 규제 억제책으로 내놓은 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사라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계속 거래가 되는 거 보면 투자자들의 예측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적 해제되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면에 있어서도 전 그대로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고양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5월달에 거래 건수가 1680인가 그랬어요. 그 건수가 그런데 지금 6월달 아파트 매매만 거래 건수가 3,000건이 넘었어요. 오늘 날짜로. 그러면 지난달에 배 이상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없느냐? 아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폭락할 거다라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폭락하기는커녕 저는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올랐던 것만큼 또다시 우상향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혹시 전세를 살거나 무주택자라면 저는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내가 실거주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빨리 아파트를 실거주로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 그리고 여긴 조정지역이라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디서 사시더라도 여기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뭐 갭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과연 얼마나 얼어붙었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어붙을 기색도 없고 앞으로는 점점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세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갭투를 허용해야만 전세 물건이 계속 도는데 갭투를 일단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갭투를 받게 되면. 그럼 그게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게 그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갭투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게 매매가를 더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운 대책을 뭐 김포 파주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고 또 세금 왕창 하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될 텐데 제발 무주택자들이 그 대출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그런 면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6.17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갭 투자자들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 투자를 하겠다는 그 원천 차단했는데 일산 이 백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였으니까 네가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거면 뭐 들어와서 살아라 이죠, 그죠? 전에 주택이 있더라도 그걸 처분하는 조건으로 6개월 이내 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들어와서 살아라인데, 자, 갭투를 이렇게 막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일산 전역이 백마마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세 대란입니다, 그죠? 그 전세 대란의 원인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막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시에 배정된 분양 그게 30% 정도 되는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서이죠. 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중에 창릉 3기 신도시 분양 때 1순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거 몰려와서 지금 전세 찾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 대란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 경기 지역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것도 이제 차순위로 넘어가게 되니까 두 번, 세 번 이제 기회가 있어요. 그죠? 여기 주거지를 옮겨 놓으면.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이 일산 백마마을 주변, 일산 전역이 전세 대란입니다. 물론 이쪽 백마마을뿐만이 아니라 서구 강선마을이나 문초마을, 후곡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산에 거주를 옮겨놔야 되니까 2년 살아야 되니까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금 전세 찾기가 참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갭투를 전세 끼고 사는 것을 막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실거주자에게만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 물건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동일하겠죠, 그죠? 전세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투자자가 전세를 끼고 갭투를 했을 때 그게 다시 전세로 나오는 거죠. 실거주자가 전세를 내놓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갭투를 해서 그게 전세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어놔서
실거주 위주로 거래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해서 와서 살지 않고 그게 매물로 나와야지 전세 물건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6.17 대책 이후에 굉장히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시장이. 다행히 저희는 뭐 계속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오신 손님이 지금 3단지 31평 보러 왔는데 이분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본인이 대출을 받지 않고 1억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소유 1억이. 그러면 내가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제 31평 거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내가 실제 와서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아니니까 무주택자이니까 이제 1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와서 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물건이 전세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사는 걸 완전 다 막아놓은 거죠. 그죠? 아예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찾아오신 이 손님처럼 나한테 현금이 있으면 갭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이 집값을 이렇게 옥죄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계속 정책을 뭐 20번 폈는데 20번 다 올랐어요. 그럼 아직도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겠죠. 그죠?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계속 정책을 폈는데 아직도 집을 못 산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내 직장이 저쪽 어디 다른 곳인데 여기에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와서 실거주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실거주 그 무주택자들에게는 뭐 와서 실지 2년 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유예 조건을 내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곧 조만간 이제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되겠죠. 파주하고 김포를 다시 조정지역으로 먹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전세 시장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와서 주거하지 않아도 뭐 거래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 있는데 실거주를 걸어놓게 되면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1, 2, 3, 4 중에서 어디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전세 시장이 너무 대란이라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실거주 요건을 좀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6.17 이제 경기도권을 거의 전역을 먹다시피 해서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되게 묶어놨습니다. 너 현금 있으면 집 살아야죠. 그죠? 돈 있으면 전세 끼고 살아요. 근데 은행 대출은 안 된다 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완화 정책을 무주택자들이 다시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좀 터놓는다던가 아니면 2년 거주 요건을 좀 완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자금 대출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에 현 시장 좀 우려되는 전세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